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실용독서 핵심 요약 소개의 길잡이 GB입니다. 책의 엑기스만 쪽쪽 뽑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와 함께 엿볼 실용책은 투자의 가치 이건규 지음입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가치 투자? 그게 도대체 뭔데? 왜 나는 맨날 사면 마이너스 아니면 손절이냐? 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분이나 주식 포기자에게는 도움이 되실 만한 가이드 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긴 말은 생략하고 보랏빛 고운 빛깔의 책을 넘기며 핵심으로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투자의 가치와 가치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월급 또는 사업소득만으로는 현재 및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거와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이미 체감하실 것이기에 과감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의 성과는 과연 어느 정도 날 수가 있는 걸까?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다면 시장의 정체 및 조정 구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는 잘 다루면 굉장히 신묘한 재테크 수단이다 라고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실제 국내 거래소 시장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수익률 기준 상위 25%의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했을 경우 시장은 95% 상승한 반면 해당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은 무려 11,843%로 원금 대비 118배! 수준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주식 투자 할만하죠? 주가의 볼록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기업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지만 산책 나온 주인과 개처럼 수시로 가격과 가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 투자에서 명심하고 기억해 두실 것은 하락 방어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조급해야 할 필요 없고 복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주 투자 전략을 6개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퍼 투자 전략입니다. 통상 비인기 싼 종목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친구들을 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GARP, Growth at Reasonable Price. 통상 인기 성장 종목 중 가치 대비 싸게 거래되고 있는 친구들을 담는 전략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평상시에는 싸지가 않죠. 따라서 쇼핑 리스트에 기다림 항목을 만들어 놓고 기회가 왔을 때 담아보는 것을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주 전략입니다. 배당주와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I 표시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합 기업입니다. 통상 지주회사와 같이 여러 사업들이 혼용되어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사 디스카운트 경향으로 인하여 사업회사 가치와 갭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순환 전략입니다. 통상 저퍼에 매도하고 고퍼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 이벤트 및 턴어라운드 전략입니다. 이는 빈번하게 시장에서 발생하기에 관심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경우에는 GARP, Growth at Reasonable Price, 성장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불하는 방식과 이벤트 및 턴어라운드 투자에 대한 투자가 혼용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투자를 하여야 하고 그중 가치 투자를 어떤 전략들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파트 2. 투자 아이디어 발굴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치주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누구나가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가 속해 있는 업종 살펴보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어떤 한 업종에 어떤 한 기업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일하는 업종이나 기업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계회사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업종에서 내 알매 범위 내에서 가까운 곳에서 정확하게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속해 있는 업종에서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쉽게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빨리 말이죠. 두 번째, 품절과 완판의 주목, 생활 속 발견입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터 린치라든가 여러 유명 투자가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마트 및 지역 커뮤니티 채널 등에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허니버터칩이 그랬고 예전에 위닉스가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의 기업들을 찾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스크리닝입니다. 해당 부분은 접하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샘플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리닝, 엑셀 등 활용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데이터 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들 중에 저 PBR과 저 퍼로 구성된 종목들을 한번 솔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팅 결과 이런 식의 종목들이 저 퍼와 저 PBR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순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은 퀀트 자료를 이용한 부분이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제한적이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유료다 보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패스하시고 무료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조금 올라가지만 신한 금융투자 HTS 항목에 보면은 스톡마켓 펀더멘털 랭킹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들어가면 저 퍼로 종목을 솔팅, 저 PBR, 고ROE, 배당률, 업종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솔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스크리닝입니다. 걸러낸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걸러낸다. 이것이 스크리닝의 샘플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투자 아이디어 발굴법 네 번째, 애널리스트 보고서, 업종 보고서를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해당 부분 역시 오른쪽 상단에 I 표시를 클릭하시면은 주식 투자 무기창고 활용법을 참조하실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공시, 대규모 설비 증설 공시, 수주 공시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섯 번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편입 종목 점검을 통해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번하고 6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공시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시 사이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다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먼저 대규모 설비 증설 공시를 어떻게 검색하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서류 들어가시고요. 상세 검색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명 보이시죠? 여기에 신규 시설 투자 이렇게까지만 딱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해당 공시들이 나옵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을 저자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익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물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매출은 결국 가격과 수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신규 시설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제품의 생산이 더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수요가 꾸준하다라고만 한다면은
공급 자체를 수요가 계속 받아주면서 기업에서 파는 상품의 양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출 증가의 요인이고,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 투자 등을 살펴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 발굴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펀드 편입 종목 점검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트 사이트에서 공시서류 검색, 상세 검색을 들어오셔서요. 저는 가치 투자로 유명한 신영자산 운용에서 최근에 어떤 주식들을 사고 팔고 있는지를 한번 샘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출인명에 신영자산운용이라고 쳤고요. 그리고 보고서 명에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이런 식으로 치면은 해당 내용만 쭉 뜨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테크윙이라는 기업을 최근에 신영에서 한 2% 정도 줄였고요. 실리콘웍스 경우에는 5%까지 지분 확대를 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이 기업에서 해당 운용사에서 왜 이 기업에 대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을까, 늘리고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펀드에 대한 운용 성격에 따라서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투자 아이디어 발굴법 1번부터 6번까지 실제로 설명과 사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 발굴법 7번째는 투자 모임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계만 바라보고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기업 발굴이라든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좋은 거는 투자 어떤 모임을 형성해서 그 모임 속에서 다양한 업종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삶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검증할 수가 있겠죠. 예. 숨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여러분은 종목 발굴 방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발굴한 종목을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스타일에 따른 재평가 기간이 너무나 짧고 강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예를 들어서 투자 스타일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 가치주 투자, 성장도 투자, 퀀투 투자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 해당 투자 스타일에 대한 먹히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때는 가치 투자가 2, 3년간 먹히다가 어떤 때는 3, 4년간 소외받다가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투자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고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철학을 고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귀를 열어둬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움을 멈추고 자기 편향에 빠진 이에게 수익을 줄 만큼 우리 미스터 마켓은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분들은 대체로 수익률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처지거나 본인 방법에 대한 틀에서만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사장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계속 꾸준히 늘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 반드시 글로 써가며 정리하라. 글로 투자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면 검증이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소음을 무시하고 유의미한 정보들만 취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Wait and buy 리스트. 항상 쇼핑 리스트를 준비해 놓고 이를 기반으로 항시 기회에 준비되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만 어떤 기회가 불현듯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 주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치와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가치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드디어 파트 3 실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목표는 EPS 성장률이 높고 퍼가 낮은 주식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경기입니다. 간단하지만 또 어렵죠. 왜 그러면 EPS 성장률이 높고 퍼가 낮은 주식을 먼저 찾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간략한 수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보시다시피 EPS 곱하기 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EPS만 올라도 주가는 올라가고 퍼만 올라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EPS가 올라가면서 퍼가 올라가면 주가는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EPS 성장률이 높고 퍼가 낮은 주식은 그만큼 펀더멘탈 자체는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게 올바로 평가되고 또 높게 평가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높은 수준까지 멀티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1. EPS 성장률, 2. 퍼를 잘 보시면 됩니다. 통상 EPS의 성장 및 후퇴는 퍼에 영향을 주고 주가는 둘의 조화 속에서 만들어짐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EPS와 퍼를 움직이는 세부 요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와 퍼는 크게는 산업과 기업의 영향을 받아 움직입니다. 즉 주가는 산업과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펀더멘탈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요소, 밸류에이션에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당 설명 요소가 많지만 여기서는 개괄적인 이해 정도만 돕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세부 설명은 기존 및 향후 콘텐츠 활용과 GB투자 아카데미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주식시장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기업 투자 시에는 해당 산업의 중요 팩터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산업 분석 부분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GB투자 노트 공유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B였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곧 또 뵙겠습니다.